급식들 안녕하시오. 오늘 주제는 학생부 기록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 방학이 되죠. 학기가 끝나고 항상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어떻게 써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학생부가 입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너의 인생의 시기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물로서의 어떤 의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입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죠. 그죠? 참 슬퍼요. 그죠? 그 현실이. 그러니까 내 생의 기록을 입시를 위해 의미 있게 만드는 거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입시가 과연 고등학교의 전부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내보면 압니다. 입시가 고등학교의 거의 전부예요, 전부.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친구도 사귀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좋으면 그 친구를 만나고 내가 고등학교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했던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를 그때그때 나한테 도움이 되게끔 기록해두는 건 중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3가지 학생부 이렇게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보통 학생부 쓸 때 학생들이 대부분 결과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주목받을 수 있게 잘 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 중심적으로 쓰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평가 중심으로 학생부를 기재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평가는 누가 해요? 그냥 읽고 서류평가하는 대학 입학 사정관이 평가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보통 이제 학생부를 기록할 때 이렇게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어 세특 어떻게 써야 돼요? 영어 세특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국어 세특, 영어 세특,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쓴다라고 하면은 1학년 때 동아리 기록 하나로, 또 1학년 때 수학 기록 하나로, 1학년 때 영어 기록 하나로, 그 각각 하나하나로 한 방에 다 가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것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들기에는 분량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갈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국어 세특인데요. 어휘의 다양한 체계와 양상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리고 모둠별 토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모둠원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거나 해석하며 협력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정확히 이해했다,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해석하면서 협력적으로 참여했다. 그럼 키워드가 나오죠? 정확히, 적극적, 협력적. 이 글 안에서는 3가지가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떻게 과정에서 했길래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의견을 제시를 했길래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길래 그게 협력적이라고 얘기하는지, 결과가 나와 있을 뿐이지 그 정확하게 이해한 과정들은 없죠. 그죠? 책을 봤는지, 아니면 논문을 읽어봤는지, 교과서를 10번을 읽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런 결과 중심적인 기술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중학생들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중학생들도 세특을 쓰니까.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이런 기록을 학생부에 안 갖고 있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제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죠.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학생들 간의 기록의 내용의 차이가 안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치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뛰어난지, 우수한지, 탁월한지 이런 기록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예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학생의 물리 세특입니다. 생명과학에 흥미가 많아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다. 주변의 여러 현상을 인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과학적 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쓸만한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했대요. 근데 이 열정적으로 임했다는 게 뭐예요? 수업에서 선생님이 막 수업하고 있으면 으아 막 이러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말이 좀 상상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썰렁한 제스처도 했지만 우리 머릿속에 열정적이라는 말이 잘 떠오르진 않아요. 이 말이 주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 학생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흔적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미리 수업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와서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열정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들을 써주는 게 중요한데 뭐 열정적이다라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그다음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였죠.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뛰어나다는 얘기는 요즘 남발을 하고 있죠. 그죠? 범람을 합니다. 학생부 내용상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뛰어나다는 말 한두 번 정도는 다 학생부에 이제 기록으로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뛰어난 학생만 많은 게 아니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매우 탁월한 학생도 생겨납니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매우 탁월하다. 이제 그게 또 티가 안 나니까 이 학생은 교사로서 내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 10만 명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럼 그거가 뭔데요? 뭐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거를? 10만 명 만나보지도 뭐 않았을 텐데 그 선생님이 참 희한한 진술을 하죠. 10만 명은 신사예요. 며칠 전에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그 학생부에는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학생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꾸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니까 그 가치 판단이 너무 범람을 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가 안 되니까 좀 더 차별화 시켜보고자 더 강한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강한 자극을 주는 가치 판단의 어떤 얘기들을 써봤자 입학사정관한테는 자극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한 방에 끝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방에 끝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학생부상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한 가지 기록을 가지고 이게 내가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 혹은 또 이걸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그때 충실히 쓰면 되는데 어떻게든 유려한 문구로서 써보려고 하니까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탁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제 나름대로 잘 썼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그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어떤 학생이 의생명과학반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27시간을 했대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례는 매우 잘 써진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유전자 발현의 과정과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자 관심 있는 학우들과 함께 생명과학 동아리를 조직하고 DNA의 법칙, DNA, 뉴턴 하이라이트를 함께 읽고 토론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은 수업 시간 이후 선생님께 직접 질문하기도 하고 병리학, 법문출판, 종양학, 유전학 입문 등을 참고하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유전자 발현의 과정과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참고할 만한 과학적인 잡지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대요. 꽤 잘 써진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 가지 기록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수한가요? 그냥 괜찮게 썼다라는 정도지 이것 가지고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점을 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거는 의생명과학관 활동에 관해서 충실하게 했던 것들을 진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좋으냐? 그거는 이거 하나 갖고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한 방에 내가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쓰지 말고 하나하나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쓰고 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쓰는 학생부가 더 잘 써진 학생부다. 왜 잘 써진 학생부냐 라고 하는 how to와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텐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해 놓은 이런 기록물들이 하나로서 우수함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 중심으로 쓰지 마라. 그리고 가치평가 중심으로 쓰지 마라. 그리고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좀 명심을 해 두시고 내 학생부를 작성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